Q&A를 정리를 해줬거든요, 법무부에서. 첫 번째는 그럼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만약에 10월 1일이다. 그러면 9월 30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니까 4월부터. 예. 몇 회의 갱신 요구권이 보여야 되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1회에 한해서예요. 예. 1회라는 게 그 1회라는 거 관련해서 이제 Q&A가 좀 있거든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1회 갱신이 된 걸로 봐서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계약 기간 만료됐는데도 쌍방이 계약을 종료하자 혹은 합의해서 연장하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럼 이제 묵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다시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어차피 갱신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갱신 요구권을 한번 행사한 게 아니냐? 그럼 행사를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미 2년을 더 살았잖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갱신 요구권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갱신 요구권이란 건 내가 명시적으로 임대인이 연장을 안 해주는데 갱신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한 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갱신 요구권은 한 번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2년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해서 묵시적 갱신이 돼서 2년을 더 살았다. 그럼 전체 4년을 살았지만 그 끝날 때쯤에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전체적으로 6년을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 요구권은 뭐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법 시행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잔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또 Q&A 질문인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그러니까 1개월 전까지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네, 법 시행 당시, 법 시행일 당시에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예, 이게 네.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 또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가 20년인가요? 2020년이죠. 네, 2020년. 올해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약, 그러니까 12월 10일, 올해 12월 10일 이전의 계약에 있어서는 1개월 전까지만 갱신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2개월 전에 그걸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제3자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많은 얘기가 있었죠. 이렇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빨리 해지 통보를 해버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겠다. 예, 그러면은 이 법의 적용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적 안정성이 너무나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 그래 그건 유효하다라고 부칙의 예외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이미 임차인하고 서로 합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을 한 경우에 그러면은 이미 계약 갱신을 합의로 했으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느냐 라는 건데 아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미 이제 합의로 계약 갱신이 된 임대차 계약도 임차인한테 한 번 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말 예. 그대로 요구거든요. 요구. 임대인이 거절을 했을 때 임차인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합의는 요구해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를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됐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무조건 그 2년을 지켜야 되는지, 이 질문인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예.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계약갱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를 하고, 그리고 해지의 효과는 통지가 임대인한테 도달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예. 계약이 해지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싶은 때로부터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는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임대료 상한 제한은 언제 적용되는 건가?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갱신이 되는 경우에만 임대료 상한 제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뭐 약간 의문점이 남죠. 예. 만약에 임차인이 거절했을 경우에 예.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 거절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입법의 공백으로 지금 남아 예.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설명은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임대인이 요구하면 5%는 그러면 상한이니까 올려줘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5%는 상한일 뿐이니까 5% 범위 내에서 너네가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하는 거다. 근데 협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협의를 안 하게 되면 협의는 안 됐는데 계약 갱신 요구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계약 갱신은 된 것이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임대인이 5% 이상을 못 올리는 건 맞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겠다. 그렇지만 계약 갱신 요구는 할 수 있어서 계약은 갱신된다.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 상황을 그냥 이대로만 적용을 하면 임차인이 나는 임대료 못 올려주겠어요 라고 해도 계약 갱신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지금 법률로는 그렇죠. 법 조항으로는. 네. 이것도 뭐 해결을 또 하겠죠. 예, 뭐 어떻게든 시행령이든 뭐든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기존의 전세였던 거를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이것도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하다, 이렇게 보도자료로 되어 있고, 이제 곤란하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에 안 된다는 것과 예, 마찬가지죠. 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전환하는 거는 임차인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상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의가 있어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정 전환율을 적용한다. 대강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1억에 한 3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세 5억 원을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3억에 67만 원. 네, 그 2억이 내려가는 거니까 1억 33, 그래서 2억 67만 원. 뭐 이렇게 되고, 2억 원 보증금 2억으로 했을 때는 월세 100만 원. 네, 1억에 33만 원 정도로 지금 법정 전환율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설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그러면 팔 수 없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영향 없이 매매는 할 수 있다. 예. 네.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결국 계약 갱신 요구를 받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새로운 집주인, 매수인이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 계약 갱신 요구 의무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 그리고 아까 Q&A에서
기존 계약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러니까 그 기간이 남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바뀐 집주인인데도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는 거고. 가능하다는 거죠. 네. 시행 전에 매도가 돼서 집주인이 이미 바뀌었는데 그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이때도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느냐? 거절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집주인 변경 관련 문제는 집주인 변경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예. 집주인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집주인이 예전 주인이었던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 중에 이번에 시행된 두 가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다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임대인과 사이에 분쟁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법률 상담은 아래에 나오는 자막에 나오는 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거는 모두 전화 상담처럼 무료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무료 상담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무료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지고 상담의 질도 이제 낮아지니까 뭐 상담은 유료 그리고 유료지만 비싸게 받지는 않습니다. 네. 의사도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내듯이 변호사는 상담 자체가 사실 의사의 치료랑 같은 거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해결책이 되는 거고